자, 오늘부터 우리가 자아에 대한 이야기를 쭉 다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자아라는 게 뭐냐? 또 왜 생겼느냐? 그 다음에 언제 우리가 진화적으로 생겼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아에 대한 굉장히 무거운 주제고 또 긴 이야기입니다. 긴 이야기인데 아무튼 뭐 너무 이게 상세하게 할 수는 없고요. 오늘은 자아의 진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아가 우리 진화적으로 내 진화 쭉 살펴보면 언제쯤 출현했으며 무슨 목적으로 출현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처음에 우리가 이제 좀 우리 이제 인류의 역사부터 700만 년 전에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 선조들이 갈라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쭉 연결됐잖아요. 그래서 쭉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르디페디쿠스, 가다바, 아르디페디쿠스, 라미두스, 이런 이야기 다 이런 종들, 이런 여러 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것도 다 알잖아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런 이름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안에 분류되는 거 안에 여러 가지 있거든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안에 아나멘시스, 아파렌시스, 아프리카누스 이런 것들이 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로 분류되는 몇몇 종들이에요. 아무튼 이런 것들 쭉 다 오고 이제 최근에 2010년도에 이제 하석이 발견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분류 중에서 세리바 이 이야기도 아마 뉴스 같은 데서 다 보셨을 거예요. 그런 종들. 자, 그러다가 이제 시작됩니다. 200만 년 전쯤에 호모 하빌리스가 진화했습니다. 드디어 호모라는, 지금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잖아요. 호모, 인간이라는 호모 하빌리스가 200만 년 전에 나타났습니다. 자, 이 호모 하빌리스의 초기에 이제 같이 호밀리스와 같이 구성된 여러 가지 호모 루돌펜시스 이런 거 어렵습니다. 그죠? 최근에 이제 발견됐죠. 호모 날레디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은 200만 년 전에 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진화 역사를 공부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200만 년 전 호모 하빌리스가 됐다. 이게 최초의 호미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통 호모 하빌리스는 230만 년 전에서 한 140만 년 요 전에 쭉 살아간 걸로 되어 있는데 요거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석기를 만들어요. 석기가 조금 이제 거칠어요. 되게 거칠고 원래는 한 330만 년 전에도 석기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보다는 조금 더 정교한 석기를 만들었어요. 이게 도끼 같은 건데 한쪽 면을 이렇게 돌 같은 걸로 찍어서 날카롭게 만들었어요. 요거. 요게 뭔 이야기가 하면 힘줄을 다 자르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기를 발라내고 보통 이제 보면 이 포식자 힘센 사람들이 먹고 남은 뼈 같은 거 있잖아요. 뼈를 그걸로 깬 거예요. 깨고 그 안에 골수를 빼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백질이 풍부한 골수를 먹기 시작했다. 요겁니다. 요게 왜 중요한가 하면 도구를 사용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해달 있죠, 해달. 해달도 달팽이 껍질이나 게딱지를 돌멩이로 쳐가지고 안에 빼먹는다고요. 그렇잖아요. 원숭이도 있잖아요. 원숭이도 나뭇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개미 집에 넣어가지고 개미 붙어 올라오면 흰개미 잡아먹는다고요. 침팬지도 그러고 다른 것도 다 했는데 호모 하빌리스가 이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동물들과 다른 게 뭐냐 하면 석기가 다릅니다. 석기가 그들은 그냥 자연에 있는 것들을 이용하는데 호모 하빌리스는 석기를 만들었어요. 한쪽 면을 날카롭게 깎아서 도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요게 호모 하빌리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석기를 만들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그 돌이 있는 지역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옮겨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석기를 만들어야지 그 석기가 저쪽 어디 있었어? 내가 그걸 가지러 간다. 이 이야기예요. 이게 지능이 굉장히 발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능이 굉장히 발달해요. 그러니까 획기적으로 호모 하빌리스는 다른 그 전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하고는 다르게 되게 머리가 지능이 발달했다.
요거의 특징이에요. 요거를 좀 기억하셔야 돼. 그런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니콜라스 험프리,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니콜라스 험프리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영리한 뇌를 가졌다. 그러나 텅 빈 마음을 가졌다. 이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자, 호모 하빌리스는 뭐냐? 영리한 뇌를 가졌다. 다른 동물보다 침팬지나 이런 것보다 훨씬 영리했다. 그렇지만 마음이 텅 비었다. 이건 뭔가 하면 자아가 아직 없다 이겁니다. 자아가 없는 거예요. 강아지가 자아가 없거든요. 강아지는 무서운 걸 보면 그냥 본능적으로 도망을 가고 혹은 짖거나 이래 하는 거지. 내가 지금 짖고 있다. 내가 마음이 불안하다라는 것을 아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호모 하빌리스도 내가 굉장히 발전했지만 아직 마음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호모 하빌리스의 뇌는 그냥 듣고 지나가세요. 전두엽, 그 다음에 두정엽, 요 위엔. 그게 뚜렷하게 진화가 됐어요. 나머지 척두엽이나 후두엽은 별로 진화가 안 됐어요. 이건 되게 작아요. 그러나 두정엽과 전두엽이 엄청나게 발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특징을 이야기할게요. 그죠? 제일 많이 우리가 혁명적으로 좋아진 부분이 연합 영역. 요게 호모 하빌리스의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요것 때문에 지능은 되게 좋아졌어요. 연합 영역. 감각이 보고 듣고 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와서 거기서 그걸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요 지능이 좋아진 거예요. 자, 몇 가지 그 외에 뭐 전운동 피질이라든지 뭐 설상전소엽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요거 다 하려 하면 이 뇌과학이 너무 복잡해서 치우고 우리가 지금 뇌과학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자아의 진화 과정을 보려 하는 거니까 전두엽, 두정엽이 커졌다. 요까지만 정도 알아주고, 그 다음 위세로다발, 요게 조금 문제. 위세로다발, 슈피리어 론지튜디널 파시클이라고 부르는 건데, 요것도 지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정도로 해서 굉장히 똑똑해졌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아직까지 자아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내 여러 가지 진화적인 걸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자, 그 정도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인지의 대혁명이 일어난 시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호모 일렉투스가 나타납니다. 호모 일렉투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는 호모 하빌리스의 첫 번째 인지적 대도약이 있어서 도구를 만들어 썼다라는 엄청난 도구예요. 그렇지만 자아는 아직까지 태동하지 않았다. 그러나 호모 일렉투스, 두 번째 인지적 대도약이 있었다. 180만 년 전에서 30만 년 전까지 호모 일렉투스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살아남았죠. 150만 년 동안 살아남았던 엄청난 겁니다. 호모 일렉투스. 요게 있었다. 자, 그럼 호모 일렉투스를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뭔가 하면 키가 한 152cm 정도로 추정해요. 몸무게 57kg. 되게 작았지, 그죠? 그런데 팔과 다리, 손가락, 발가락을 자세히 보면 나무에 오를 수 없는 거예요. 나무를 움켜잡기가 원숭이나 침팬지하고 완전 다르게 태아가 된 거예요. 지금의 사람 손하고 비슷하게. 그러면 호모 일렉투스는 땅에서 살았다라는 이야기예요. 뇌는 한 750, 평균 한 1000cc 정도 돼요. 1000cc. 지금 우리가 한 1300cc 정도 되죠. 1000cc. 거의 따라왔어요. 그런데 호모 하빌리스 그 앞에 종보다는 한 60% 뇌가 커졌어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부학 구조나 이런 두뇌의 구조로 볼 때 사람, 호모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는 이 호모 일렉투스부터다. 이렇게 대체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호미닌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뇌가 커졌거든요. 근데 호모 하빌리스는 그럼 뭘 했느냐 하면은, 호모 하빌리스가 아니고 호모 일렉투스는, 호모 하빌리스는 석기의 한쪽 면을 도구를 만들었다 하잖아요. 그 유명한 우리 양면석기. 석기, 이쪽도 날카롭게, 이쪽도 날카롭게, 양쪽을 다 날카롭게 만들었어요. 이걸 우리가 주먹도끼라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다 배우셨을 거예요. 이거 올도완. 드디어 여기 올도완이라는 아주 정교한 도구를 만든 거예요. 예.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 화석에 이게 근거에 보면 한 1.8m 정도의 나무 막대기 끝에 매달아서 창처럼 쓴 거예요. 나무 창.
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호모 일렉투스가 한 건 뭔가 하면 들소, 곰, 코끼리 큰 거를 사냥했어요. 집단으로 사냥했다라는 게 많이 증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호모 일렉투스가 되게 중요한 거, 불을 통제했다. 불. 이게 최초의 불을 사용한 호미닌입니다. 이 약 40만 년 전에 불을 통제한 걸로 지금 그렇게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호모 하빌리스는 불을 만들었음으로써 뭘 했다? 음식을 조리해서 먹은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음식을 생으로 먹는 거와 조리해서 먹는 거는 우리가 흡수되는 게 다릅니다. 조리하면 흡수가 상당히 잘 되고 영양적으로 상당히 혜택을 많이 받았다. 그리고 호모 일렉투스의 또 다른 특징은 뭔가 하면 아프리카에서 나와서 대이동을 합니다. 중국과 인도네시아, 아시아까지 와요. 그래서 그게 호모 일렉투스를 그거를 가지고 북경 원인, 인도네시아에서 발견된 걸 자바 원인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다 배웠잖아요. 그 외에 뭐 영국, 이스라엘, 조지아 뭐 많이 퍼져나갑니다. 호모 일렉투스. 왜 퍼져나갈 수 있었느냐? 우리가 먹이가 이쪽에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먹이를 따야지. 딴 데 가면 굶어 죽는데 딴 데로 이동을 못 합니다. 그런데 호모 일렉투스가 뭘 했다? 불을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이 굉장히 늘어나요. 어지간한 거는 다 익혀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든지 이동을 하더라도 그쪽에 가서 우리가 먹이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열매만 다 먹을 필요 없어요. 거기 가가지고 뭐 다른 걸 잡아가지고 구워서 먹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이동이 됐다. 여기에 이제 호모 일렉투스에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호모 일렉투스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냐 말이야. 요거 봐야 되는 거예요. 요거 봐야 되는데 이 세련된 주먹도끼, 양면도끼를 만들었죠. 나무창을 깎아가지고 나무창에다 매달고 창을 사용해서 동물을 사냥했죠. 불을 통제했죠. 그리고 아프리카 밖으로 아주 멀리까지 북경, 아시아까지 이동을 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건 머리만 좋으면 되냐? 아니요.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겁니다. 자, 호모 일렉투스가 뭐 했다? 자아인식. 나라는 게 시작됩니다. 드디어 나라는 자아인식이 태동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50만 년 전, 대체로 50만 년 전 호모 일렉투스가 불을 통제하던 그 시기에 드디어 나가 출현합니다. 요게 우리 어린애로 보면은 2돌 이전에 애 있잖아요. 만 2살이 되기 전에 애는요, 거울에 있잖아요. 거울에 물론 뭐 약간의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거울에 자기 모습을 비치면요, 그게 자신의 모습인지 몰라요. 그래서 막 거울을 만져보거나 뒤로 가서 딴 사람이 있는가 막 찾아요. 자아가 아직 발달하지 않은 시기는 그렇다고. 강아지나 호랑이나 거울에 비춰주면 그거 보고 막 짖는다고. 그게 자신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요게 자아인식이거든요. 요 자아인식이 호모 일렉투스 50만 년 전에 나타난 거예요. 요게 보통 우리가 자폐증을 앓거나 다운 증후군 이런 아이들도 보면 자기 자신을 거울 보고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게 대단히 늦게 나타납니다. 보통은 만 2세 지나면 요 자아인식이 생기는데 이분들은 이제 되게 늦게 나타나요. 자, 이 자아인식이 생긴 거예요. 호모 일렉투스에서 나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아인식이 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나와 다름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아인식이 뭔가 하면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있다라는 느낌. 요게 자아인식이거든요. 자기 자신, 나 자신에 대한 감각, 내 자신에 대해서 주목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굉장히 많이 정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몸을 가진 물질적인 나,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세상을 알 수 있는 지각하고 있는 나, 이렇게 많은 의미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요게 자아인식입니다. 요거는 고차원적인 사고 과정이 없으면 안 돼요. 이게 내가 굉장히 발달해야 되는 거예요. 나가 없으면 너도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모 일렉투스는 나와 돌과 나 아닌 것들을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돌을 다룰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아니거든요. 단순히 이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내가 아닌 것을 조작하고 바꿀 수 있는 능력. 나인 거와 나 아닌 게 구분이 생겼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과 자신이 아닌 것의 구별이 명확해졌거든요. 그래서 도구 제작이 가능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불도 그래서 통제가 가능한 거예요. 이건 내가 아니거든요. 다룰 수 있는, 나가 아닌 다룰 수 있는, 조작할 수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인지도약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호모 일렉투스가 많은 일, 이동하는 일, 도구를 만드는 일, 뭐 이런 것들, 불을 다루는 일. 이 우리 선천성 풍진이라고 있거든요. 선천성 풍진. 이게 언제 하거나 되면 상당히 이제 아기가 태어났을 때 지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산모들이 다 이런 그 예방접종을 맞지요. 중증 이제 지체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아인식이 우리 사람한테도 잘 안 생겨요. 이런 분들도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못 알아본다고요. 이게 나중에 좀 이 자아인식이 망가지는 사람도 있어요. 일부 조현병 환자들도 자아인식이 좀 안 돼요. 왜 그 부분이 망가지면서 자아인식이 없어져. 그래서 자아인식이 없어지면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은 지금 내가 아닌 것 같다. 나는 여기에 있지만 여기에 없다. 이렇게 조현병 환자분들이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아요. 저는 뭐 이런 분들 많이 만나고 있지만 나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요 자아인식이 없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아가 되면 뭐 이상한 깨달음 얻는 게 아니고 자아는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 깨달음에서 무아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건 또 다시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고 어쨌든 요 자아는 이렇게 해서 인류에 엄청난 진화의 속도를 냈다. 그래서 이 알츠하이머 병을 앓거나 이런 분들도 이 자아가 망가지거든요. 그러면 이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을 거울에 비춰놓고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 이야기한다. 다른 사람이거든. 그 나라는 인식이 사라진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 자아인식이 언제 생겼다? 호모 일렉투스에서 생겼다. 원숭이, 침팬지, 이런 유인원들, 그 밑에 이제 강아지나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지만, 이게 자아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코끼리, 돌고래, 일부 고래들은 이 자아인식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테스트 해보고 하면 그들도 자기 자신을 아는 종들이 좀 있어요. 다 아는 건 아니고. 요거는 뭔 이야기 하면, 내가 큰, 몸에 비해서 내가 훨씬 크고 발달한 고도의 그 DNA가 진행된 종들은 요 자아인식을 하는 거예요. 인간만 하는 게 아니고 자아인식을 합니다. 아주 원시적인 자아인식. 그 호모 일렉투스의 자아인식은 대단히 원시적인, 원초적인, 도구적 주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는 돌고래도 있고요. 일부 돌고래, 코끼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아인식과 돌고래가 가지고 있는, 코끼리가 가지고 있는 자아인식이 좀 달라요. 대부분 다른 동물, 사람을 말고 다른 동물들은 자아에 대해서 흥미가 없어요. 금방 알다가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오랑우탕 있죠. 오랑우탕도 자아인식이 있거든요. 근데 생후 한 18개월에서 24개월. 그러니까 처음에 한 2개월 이하. 그때는 거울 속에 오랑우탕이 보면 자기인지 알아. 그런데 조금 한 몇 개월 더 지나잖아요. 한 5, 6개월 더 지나고 더 어른이 되면 자아인식이 사라져요, 오히려. 왜냐하면 그 사람, 오랑우탕 이런 데는 자아인식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요. 그래서 그런 자아인식과 인간의 자아인식은 달라요. 아예 자아인식이 없는 경우도 있고, 자아인식 생겼다 하더라도 그냥 흥미가 없거나 금방 없어지는. 그래서 자아인식은 인간의 고유한 나라는 생각, 인간의 고유한 겁니다. 일부 가지고 있지만 지금처럼 말씀드렸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 도대체 호모 일렉투스는 드디어 자아라는 게 탄생했는데 호모 일렉투스 뇌는 어떻게 생겼느냐?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 전방대상피질, ACC, Anterior Cingulate Cortex라는 그 부분. 그 다음에 섭렵의 앞쪽, Anterior 인슐라. 그 다음에 아래 두정엽, Inferior Parietal Lobe.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아인식에. 그 외에도 되게 많이 합니다. 이 섭렵 있죠? 방금 말씀드린 섭렵. 섭렵은 원숭이 뇌에는요,
인간의 섭렵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 원숭이 자아 인식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자아 인식에 대단히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섭렵 하나 가지고 자아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는. 그 중에서 제일 연결된 부분이 뭔가 하면 위세로다발. 위세로다발이 뭔가 하면 슈피리어 론지튜드널 파시큘러에서 앞쪽하고 뒤쪽하고 연결되는 고속도로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보가 연결되는 고속도로. 요게 엄청나게 호모 일렉투스에서 발달됐습니다. 그래서 자아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외에 뭐 갈고리다발, 뭐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이제 그 운신의 파시클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하고 있다. 하여튼 간에 좀 잊어버리시고 이 전전두 피질, 프리프론탈 코텍스, 프리프론탈 코텍스가 이 자아 인식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거기서부터 슈피리어 론지튜드널 위세로다발 뒤쪽으로 연결되는 여러 가지 정보 연결 고속도로에서 자아 인식이 생겼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모 일렉투스는 뭐냐? 이런 것들이 내가 진화하면서 자아가 생겼다.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또 자아 인식 관계되는 게 아마 다 알 거예요. 폰 에코노모 뉴론이라고 거울신경. 이게 뭐 일반 신경세포보다 한 4배 정도 커요. 상당히 크고, 이 방추신경세포, 이름이 방추, 이게 실타래 모양이 생겼다 해서 방추신경세포라고 부르는데, 요 놈도 이제 자아인식과 관계한다. 주로 이게 전대상, 아까 엔테리어 싱귤레이 코텍스, 전대상 피질과 선엽이 앞쪽, 요쪽에서 되게 많이 발견됩니다. 요게 다른 영양주하고는 달라요. 아무 당연 영양주는 다른 영양류는 여기 개수가 굉장히 작아요. 그렇지만 인간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자아가 관계를 하고 호모 일렉투스에서 드디어 원시적인 형태, 도구적 주체, 도구를 다루는, 도구를 갖고 하는 이 정도의 주체로서 자아가 드디어 생겼다. 요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길게 또 뒤로 진화가 더 되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